이제 역함수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먼저 역함수란 무엇이냐. 자, 이번에는 이제 요런 대응을 하나 만들어 볼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 f다. 그때 a가 b로 대응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fa가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근데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생각해 보자 그거야. 그러니까 y의 원소 b가 x의 원소 a로 대응한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함수에 반대가 되는 대응이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역함수라고 해.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f의 마이너스 1제곱은 b를 집어넣으면 a다.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제곱은 어떤 숫자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역함수라는 뜻으로 알아두면 되겠다. 그래서 f의 역함수라는 것은 함수 f를 거꾸로 대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럼 이제 이때 생각해 볼 만한 게, 그럼 모든 함수가 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냐? 이제 그건 아니야.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 A하고 B가 있는 집합 X가 있고 1, 2, 3이 있는 집합 Y가 있어. A는 1로 대응하고 B는 2로 대응을 해. 그럼 함수가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역함수를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Y에서 X로 대응하는 요런 함수를 생각해 보는데, 자, 그때 이 3이라는 원소가 어때? 정의역인데 y 값을 찾지 못하고 있지.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1대1 함수였어. 근데 새롭게 거꾸로 만든 이 함수는 아예 함수 자체도 되지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 그럼 이건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아닌 거지. 따라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원래 함수가 fx가 1대1 대응이어야 돼. 1대1 대응. 1대1 함수도 안 돼. 그래서 항상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두자. 그럼 이제 1대1 대응이면 여기서 이렇게도 연결이 되겠어. 그래프가 그려질 때 어떻게 그려지는가?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그래프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1대1 대응해야 되고, 그 그래프는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다음 페이지를 보자. 자, 이번에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것은 그 기본,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가 이 x를 y로 바꾼다, y는 x로 바꾼다. 서로 x하고 y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있다면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x하고 y를 먼저 바꿔줘. 그런 다음에 차근차근 y는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이야. 그치? 그래서 원래 함수는 2x 플러스 3이야. 그럼 이 함수의 역함수는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fx는 2x 플러스 3. 그럼 그것의 역함수, f의 역함수는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조금 더 복잡한 걸 가지고 역함수를 구해보자. 이번에는 y는 루트 x 마이너스 1, 이걸 가지고 역함수를 구해보자. 그럼 x하고 y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돼. 양변을 제곱해서, 자, 이렇게. 근데 이거 좀 뭔가 부족하지. 뭐냐면은
이 무리함수는 말이야 요렇게 해서 생기는 거거든. 근데 지금 역함수라고 구해놓은 걸 보면은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뭘 더 추가로 해줘야 되냐면은 원래 함수는 정의역이 1보다 크거나 같다야. x값이 그러니까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자연스럽게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 근데 역함수라는 거는 x하고 y를 바꾸는 거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역함수로 바꿔버렸을 때는 y의 범위가 x의 범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서는 y의 범위였는데 역함수에서는 x의 범위가 돼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좀 복잡한 경우는 이렇게 함수의 정의역을 꼭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래 함수에서는 치역 y값의 범위인 것이다. 그렇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방금 배웠지만 문제를 풀 때는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푸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 복잡하니까. 그래서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때 중요한 성질, 빈도수에 따라서 자주 나오는 것부터 한 4가지 정도를 알아보자. 첫 번째는 f의 a가 b일 때 그럼 역함수는 b를 집어넣으면 a가 된다. 이런 성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원래 함수는 밥을 먹으면 응가를 싼다. 근데 역함수는 응가를 먹으면 밥을 싼다. 이런 성질이야. 이게 좀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문제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역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x하고 y를 바꾸는데 다시 바꾼다. 원상복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된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거는 마치 소거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그냥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한다 그러면 이게 소거가 되는 것처럼 그냥 없어진다. x만 남는다. 그래서 이거를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으면은 f하고 g를 합성을 했는데 그걸 역함수로 만든다면, 그러니까 괄호 바깥에 이렇게 역함수 기호가 있을 때, 그럼 이 괄호를 푸는 방법은 조심해야 돼. 함수를 합성하는 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가 중요해. g의 역함수 동그라미 f 역함수 괄호를 풀 때는 순서를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성질들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밥을 먹고 응가를 싼다. 그러면 역함수는 응가를 싸고 응가를 먹고 밥을 싼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세 번째는 원래 함수, 역함수랑 합성하면 있으나 마나 소거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돼. 그리고 합성을 했는데 그걸 역함수로 만들겠다. 이 괄호를 푸는 방법은 위치를 바꿔줘야 돼. 그래서 g의 역함수 동그라미 f의 역함수 이런 순서가 돼야 되겠어요. 자, 이번엔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자. 이 역함수라는 것은 가장 기본 원리가 뭐라고? x하고 y를 바꾼다는 것이야. 그럼 이건 우리가 도형의 이동에서는 어떻게 배웠었지? y는 x에 대칭 이동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연결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x축하고 y축이 있어.
그러면 원래 함수를 대충 요 정도로 한번 그려보자. 이게 y는 fx다. 그럼 그때 역함수는 어떻게 그리느냐인데 y는 x라는 선을 생각했을 때 이 y는 x의 대칭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되면 바로 역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것이다. 알겠어? 그럼 이제 혹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처럼 다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만나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 y는 fx. 그러면은 역함수를 만든다는 거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역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보면 되겠어. 그러니까 어때? 이 만나는 점을 보면은 이렇게 만나는 점을 표시해 보면은 사실은 역함수가 없어도, 그치? 역함수가 없어도 이 y는 x하고 만나는 점, 그게 바로 역함수랑 만나는 점이 되는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만나는 교점을 구한다 그러면은 굳이 역함수하고의 교점이 아니라 원래 함수하고 y는 x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 것이야. 이제 간혹 가다가 둘러싸인 넓이에 대한 문제들도 있어. 이 둘러싸인 넓이. 그러니까 역함수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 전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올 때도 말이야,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y는 x하고 둘러싸인 넓이만 구해.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 이게 더 넓이를 구하기가 쉽거든.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 다시 정리해 보면은 y는 x의 대칭이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만난다면 원래 함수하고 y는 x가 만나는 점이다. 둘러싸인 넓이도 그 성질을 이용하면 훨씬 더 간편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 여기까지 역함수 기본 내용이다. 그럼 이번에는 예제들을 한 번씩 보면서 방금 설명 들었던 것들을 더 다져보기로 하자. 자, 요번에 209번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에 대한 문제가 되겠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뭐였지? 1대1 대응.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f가 1대1 대응인 것을 골라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기억은 어때? 여기 7 때문에 7 보면은 선택을 못 받고 있지? 그래서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야. 니은은 1대1 대응인 거 맞지? 그 다음에 디귿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맞습니다. 근데 리을은 어때? 여기 이렇게 상수함수처럼 돼 있는 이 부분 때문에 1대1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라는 것은 1대1 대응이다. 확인하면 되겠어. 자, 이번에는 이제 211번을 보자. 함수, 역함수를 구하는 거다. 역함수를 구할 때 가장 기본 원리는 x하고 y를 바꿔주는 거다. 그래서 지금 y는 3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x하고 y를 바꿔준다. 그리고서 y는 이렇게 정리만 해주면 되겠어. 이거 보고 있어? 그래서 결국 3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2 이런 식으로 구해달라는 얘기야. 자, 이번에는 이제 213번. 여기서 이제 상수 a하고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데 직접 역함수를 구해서 풀 수도 있어. 근데 그거보다는 성질을 이용하는 게, 그런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괄호 1번 같은 경우는 x에다가 a를 집어넣었더니 5가 되더라. 그렇게 바꿔가지고 2a 플러스 1을 했을 때 5가 되는
그런 a의 값을 계산하면은 보다 쉽게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다. 그럼 여기 괄호 2번도 마찬가지지.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F5는 B다 이렇게 하면은 2 곱하기 5 플러스 1 요거를 계산해 가지고 B의 값을 구해주면 훨씬 더 간단하겠다. 자, 이번엔 이제 역함수의 함수값인데 이것도 방금 했던 거랑 유사하게 풀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역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이다. 역함수에다가 3을 넣으면 2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근데 이 사실들을 F1은 마이너스 1이고 F의 2가 3이다. 이렇게 이용을 하잔 말이야. 그럼 F1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F2가 3이라는 거는 2A 플러스 B가 3이라는 거지. 그럼 이거를 연립방정식을 푸는 걸 통해서 A하고 B를 정해주면 돼. 그래서 위에서 아래에 있는 거를 빼게 되면은 A의 값이 4. 그럼 A가 4면 B는 마이너스 5. 자, 이 정도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fx는 4x 마이너스 9였던 것이지. 자, 그럼 그때 이제 마이너스 역함수에 1을 집어넣은 값을 구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역함수에 1을 집어넣은 값을 k라고 했을 때 k를 집어넣으면 1이 되더라. 이렇게 하는 게 더 간편하다는 얘기야. 즉 4k-5가 1이 되는 k의 값을 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는 것이다. 알아보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217번을 한번 보자. 여기는 이제 여기 좀 복잡한 내용이 나와 있지. 요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방법인데.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잖아. 그럼 괄호를 푸는 거를 먼저 해줘야 되는데 괄호 밖에 역함수가 있어. 그럼 위치를 조심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F의 역함수 동그라미 G의 역함수 이렇게 나오게 돼. 여기 알아보겠지? 괄호 밖에 역함수가 있으면은 요 자리가 서로 바뀌어서 F의 역함수 동그라미 G의 역함수 이렇게. 그 다음에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만난다. 어떻게 돼? 소거가 된다.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된다가 정확한 표현인데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소거가 된다.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어때? 결국 여기서 구하는 거는 G의 역함수 F의 1 이거를 계산하는 문제였던 거지. 자, 그럼 여기를 보니까 어때? F의 1은 2가 되겠다. 그럼 G의 역함수에다가 2를 집어넣겠다. 그 값을 K라고 하자. 그런 다음에는 G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 2가 된다. 2K 플러스 8이 2다. 이렇게 해서 K 값을 구하는 식으로 하면은 또 필요한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기술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괄호를 푸는 방법, 그치? 두 번째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만나면 항등함수가 된다.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는 문제였던 것이야. 자, 이번에는 이제 219번을 볼까? 219번을 보면은 그래프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어. 그럼 이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다.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요 점들 한번 봐볼래? 특히 여기 y는 x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이 점의 x좌표는 a, 이 점의 x좌표는 b, c, d, e 이렇게 이제 정해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fx는 이런 점들을 지나는 거야. a, b, 그치? b, c, c, d, d, e 이 네 개의 점을 지난다라고 먼저 파악할 수 있고, 그럼 이거를 식으로는 이렇게 되겠다. a, b를 지난다는 거는
FA가 B. 그런 것처럼 FB는 C, FC는 D, F의 D는 E. 그럼 역함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 FA가 B면은 역함수에 B를 집어넣으면 A가 된다. 그치? 역함수에 C를 집어넣으면 B, 역함수에 D를 집어넣으면 C, 역함수에 E를 집어넣으면 D. 이렇게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미리 좀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문제 답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자, 여기서는 이제 F 역함수 땡그라미 F 역함수의 C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역함수 안에 역함수의 C 이런 상태가 되겠다. 그럼 먼저 역함수의 C를 집어넣으면 어때? 여기 그치 확인이 되죠? 그래서 B로 고쳐주면 돼. 역함수의 B. 그럼 역함수의 B는 어때? 여기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지? 그래서 지금처럼 대응하는 점들의 이 좌표들을 유념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면 실수하지 않고 필요한 답을 얻을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역함수의 그래프 교점.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 그럼 어때? 이거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지.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와 교점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y는 fx하고 y는 x의 교점을 구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2x 플러스 a는 x 이 방정식을 풀게 된다. x가 마이너스 a, 그래 이 마이너스 a가 바로 4라는 뜻이야. 따라서 a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꼭 확인해야 돼.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함수와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 그러면은 y는 x하고의 교점을 구한 것이다. 꼭 기억해 두자고. 그래, 여기까지 해서 역함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했고 또 좀 기본적인 문제들에까지도 한번 확인을 했는데 잘 시청을 한 다음에는 가지고 있는 교재 꼭